윤석열 당선자가 탄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면 사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인수위원회가 꾸려졌고 누가 인수위원장이 되느냐, 누구가 인수위 멤버로 들어가느냐를 갖고 뉴스들이 쏟아진 바 있었습니다. 현재의 한국 언론, 방송 풍토를 갖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지난 한 달 동안의 윤석열 당선자 측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경기 내용을 보면 참으로 점수를 주기가 좀 민망스러운 게 아닌가,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달이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인지, 어떤 묘수들을 갖고 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멋있게 개보수시켜서 국민에게 선보일지, 그 조감도의 일부라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임에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윤석열 인수위가 보여준 것은 거의 없어서 뭐라 평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뇌리 속에 박힌 것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부정선거 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언론 방송 환경 어디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물론 없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국가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오로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어디로 집무실을 만들 것인지, 당선되자마자 이 나라 아젠다의 제1호가 고작 대통령이 어디에다 잠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되어버렸으니,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부족한 당선자가 과거에 있었던가 하는 게 양식 있는 사람들이 애정어린 비판이라는 점을 당선인이 꼭 새겨 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승리에 취해 있고 또 금세 이어지고 있는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각 당에서 어떤 후보들이 어떻게 선출되고 후보가 최종되느냐 하는 것으로 도배질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그럼에도 그런 뉴스만큼 중요한 뉴스들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나와야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오면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윤 대통령을 보좌 하겠다. 예산 담당 장관이 나오면 나는 이 나라 재정을 어떻게 바로잡겠다. 그렇게 청문회에 응하겠다.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나오면 전교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입시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오면 이 나라 국토 전체를 어떻게 스마트한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주택 정책을 어떻게 쇄신하겠다. 국민 개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빈부격차가 완화되게끔 쇄신해 나가겠다. 뭐 이런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연일 터져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 정의를 어떻게 세우겠다던가, 대법원과 선관위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던가, 청년 실업 문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은, 국가유공자 선정과 처우 개선 문제는, 복지지원금 전달 체계 개선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들도 없고 오직 용산시대냐, 광화문시대냐, 여가부는 존치하는 것이냐, 없앨 것이냐, 이 정도 수준에서 아젠다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윤 당선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는 정말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산화 일부 직진원의 나라를 다시 기사회생시킨 막시 무수와 같은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쓰디쓴 소리를 하더라도 더블당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잘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윤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고 경기 흐름에 금세 적응해 나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워낙 남마와 같이 얽힌 이 난삽한 한국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낙동강 전투를 이겨내서 공산화의 참화를 겨우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하고 하나씩 차분하게 다시 진격해 중원도 회복하고 호남 지역도 회복하고 수도권 다시 회복시키고 그 에너지로 남북한 간의 결정적인 화합의 대통일 시대로 열어 제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 이룬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갑자기 공을 손흥민처럼 차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제일 먼저 고민에 빠지는 문제가 어떤 멤버들로 축구단을 짜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시골 면전까지 혼자서 다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계각층의 정말 실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평소 축구 경기장에 관중으로 들어가 어느 선수들이 공을 잘 차는지 살펴본 적이 없다고 본인이 밝힌 바 있었는데, 이렇듯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던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대표 축구팀 총감독이 된 격이니 어느 선수를 라이트 윙에, 어느 선수를 풀백에, 어느 선수를 골키퍼에 기용할지 난감해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눈을 질끈 감고 이러한 때일수록 각계각층의 인사 명부를 놓고 검토하시되 공직 후보 대상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직하게 살아왔는지, 요리조리 요령있게 살아왔는지를 살피면 1차로 성공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최대한 멀리하시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무너지는 것에 책임있던 사람들도 경계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직하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눈물 흘려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먼저 등용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저 로마가 과거의 대제국으로까지 흥했을 때에는 농공 행상이 정말 정확했다는 것이 정설이며, 그 강대하던 로마도 농공 행상이 사리로 오염되고 측근들의 정실로 기강이 무너졌을 때 망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구름대와 같은 것으로 한때 구름처럼 몰렸던 권력도 때가 되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천리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나라에 충직한 사람들로 주변을 감싸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라 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고 죄상을 스스로 공개하는 분들에게는 면책 혜택을 주겠노라고 선포하는 것도 권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공산화로 가기 위한 적폐가 얼마나 켜켜이 쌓여 있었는지 그 진상이 다 드러나면 정말 놀라 기절할 것입니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이라는 점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한번 대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국민투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부정선거는 기초에서부터 근절시킬 것인가? 한 나라의 기본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부정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내전을 윤석열 당선인은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응시하고 돌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어야만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을 넣어 나갈 것인가? 공산당도 좋다는 방식으로 통일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방 80년 만에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 분열의 핵심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태도 선거 문제를 놓고 발단이 된 문제 아닙니까? 더불어당 사람들은 통일이 중요하지 그깟 공명선거가 뭐가 중요하냐?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만큼은 별도로 생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거만큼은 자유민주 투명선거로 하는, 진짜 투표로 하는 남북한 통일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자유제 선거를 도입하려고 거꾸로 촉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당이 없는 북한, 이런 경기장을 갖고 세계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미래의 사회의 보편성을 확보한 나라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참으로 할 일이 많다고 느낍니다. 과제가 사실 엄청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도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 좀 쉬시면서 여유를 갖고 사색하고 숙고하면서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최고 지도자가 너무 업무가 과중하거나 초속기 바둑 두는 사람들처럼 경황 없이 나란 일에 임하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